민주당이 정책 과제로 전세 계약을 10년 동안 보장한 다음에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공약을 내놔서 논란인데요. 이게 사실상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0년 동안 일정한 비율의 전세금만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갱신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는 그 임대료 상승폭을 어떻게 제한하냐가 핵심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5%씩 늘릴 수밖에 없도록 재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제한하도록 한다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변동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당신이 5%씩 5번밖에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복리로 쳤을 때 거의 한 30%, 40% 정도의 전셋값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하는 건데요. 사실 10년이면요. 우리가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이상의 전셋값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집주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전셋값이 내린다 그러면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시 다른 데 가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근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에 따른 손실이라는 것을 아니면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주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년의 계약을 사실상 보장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오를 수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전세 품귀가 굉장히 심화됐고요. 근데 이게 막 1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10년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그냥 처음부터 전세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청구하는 겁니다. 싫어? 그럼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은 임차인들이 오히려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전세값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제 원칙을 또 무시한 그런 이재명 노믹스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왜 이렇게 집권을 하면은 항상 가격 통제책을 쓰겠다는 이야기만 할까요? 사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수요나 가격 통제가 들어가는 것도 옳지만은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민주당식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이번에 또 이런 임대차 보호법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 아마 선거에서 큰 코 다칠 거다. 민주당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대란이 심화되니까요.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돈 한 푼도 없이 이제 빌라 사들이는 경우, 갭이 없어도 아예 무갭 투자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아져가지고 황당한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까지 극성을 부리는 거고, 이런 게 자꾸 활성화되게 되면요. 깡통 전세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임대차 3법 같은 것들 민주당이 건드렸다가 완전히 정권 5년만 내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그 전략가나 아니면은 정책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길래 5년 만에 정권 내주고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은 진짜 답이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너무 낮다는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해외에는 월세가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 것이고,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는 이런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은 목돈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몰아가게 되면요. 그 목돈의 변동성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임차인도 임대인도 안 하려는 문화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고 다 월세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지만요. 전세와 월세의 실부담을 비교해 보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월세가 전세보다 같은 집에 대해 가지고 2배 이상 비싼 거주 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집 없는 서민들, 전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설익은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젊은 세대 아니면은 취약계층의 주택난이 가중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작년 말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면 집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집을 사가지고 공공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자신의 자산으로서 집을 샀는데 세입자에게 하겠다는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해줘야 된다라는 법이 생기면은 집주인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론 같은 거 이제 얘기할 때 결국 호텔에 무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다시 가져가면은 돈이 돌지 않아도 경제가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 호텔이 독박 쓰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설계하는 제도도요. 큰 돈을 주고 집 사는 사람한테 온팡지게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그리고 시장이 왜곡됐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을 기억하면서 이런 정책은 좀 조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도 어떻게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요. 지금 7.8% 정도 올랐는데 전국 오른 거에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진짜 영끌해가지고 신혼집 젊은 세대들 마련하는데 주변에 이자만 300 내는 집들도 있다.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좀 민주당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의 그런 인플레 상황 뒤에 이제 좀 각국 정부에서 인플레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세계 주요 도시에 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시속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지금 저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설익은 이상한 정책을 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 잡으려고 이런저런 이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집값이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